안녕하세요. 빠쇼핑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무패 3회차 전체 14경기 전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먼저 1회 2월이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2월만 놓고 보면 이번 회차의 진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리그 구성과 데이터 밀도입니다. 우선 이번 승무패에는 변동성이 큰 프리미어리그가 빠지고 대신 분데스리가와 세리에 A 중심으로 배정됐습니다. 이 두 리그의 공통점은 전력 격차와 전술 성향이 비교적 명확하고 배당 흐름이 결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안정적인 리그라는 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처럼 작은 변수 하나로 결과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일수록 방향성이 또렷해지는 리그들이죠.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다른 회차들에 비해 배당 히스토리 기준 표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차입니다. 표본이 적은 회차에서는 배당이 방향을 만들기보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동일 유사 배당 구간의 표본이 충분히 쌓인 회차에서는 시장이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이번 회차는 첫 번째, 변동성이 낮은 리그 구성, 두 번째, 1회 2월로 인한 시장 정리 구간, 세 번째, 다른 회차 대비 표본수가 충분한 배당 구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감에 의존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배당 히스토리와 누적 표본이 만들어낸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기 좋은 개인적으로 대박 찬스 회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경기마다 배당 흐름과 표본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14경기 전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 대박 찬스 회차라는 말을 드렸던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경기는 세리에 A 경기로 코모 1907과 볼로냐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무 50%, 패 0%로 확인됩니다. 한 경기는 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특징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1.71, 무 3.20, 패 3.75. 배당 구조상 홈승 쪽이 기본 중심이지만 무배당 역시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서 승과 무를 동시에 열어두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특징을 보면 코모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른 팀은 아니고 한골 차 승부나 템포가 끊기는 경기 양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운영이 기본입니다. 볼로냐는 원정에서도 수비 라인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운영에 익숙한 팀입니다. 득점력은 폭발적이지 않지만 경기 흐름을 끌고 가기보다는 버티는 구조를 잘 만드는 팀입니다. 이 매치업은 홈팀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있지만 볼로냐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 속에서 경기가 길어질수록 무승부 쪽으로 흘러갈 여지도 충분합니다. 표본에서도 패 방향이 없고 승과 무가 반반이고 배당 구조 역시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승과 무를 함께 가져가는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두 경기는 세리에 A 경기로 우디네세와 피사 SC의 맞대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33%, 무 67%, 패 0%입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무가 가장 많이 반복된 결과이며 패 방향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1.72, 무 3.10, 패 3.8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 구조상 홈승 쪽의 기본 무게는 실려있지만 무배당이 과하게 밀리지 않으면서 승보다 무 쪽의 유지력이 더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별 특징을 보면 우디네세는 홈에서 활동량과 피지컬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팀이지만 공격 전개가 단순해질 때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지 못하고 경기가 답답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피사는 원정에서도 라인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중앙 밀집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낮추는 운영에 익숙한 팀입니다. 상대를 흔들기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흐름을 끊는 데 초점을 두는 스타일입니다. 이 매치업 역시 우디네세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피사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경기가 팽팽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본에서 무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배당 구조 역시 승 쪽으로만 밀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 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프라이부르크와 함부르크 SV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75%, 무 0%, 패 25%입니다. 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승 쪽으로 결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몰린 구간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1.64, 무 3.40, 패 3.8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 구조상 홈 승이 명확하게 중심에 잡혀있고 무와 패는 모두 보조 영역에 머무는 전형적인 승 중심 배당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조직적인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도가 높은 팀입니다. 경기 흐름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득점 타이밍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함부르크는 활동량은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고 상대 압박에 밀릴 경우 빌드업이 끊기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이 매치업은 프라이부르크가 경기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함부르크가 이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크게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표본에서도 승이 75%로 우세하고 배당 구조 역시 홈승에 명확히 무게가 실린 만큼 이 경기는 승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베르더 브레멘과 호펜하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7%, 무 33%, 패 50%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표본수도 많은 편이었고 세 결과가 모두 등장했지만 패 방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2.60, 무 3.40, 패 2.0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 배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원정 패 쪽이 더 낮게 형성되면서 배당 구조 자체가 원정 우세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형태입니다. 팀별 특징을 보면 브레멘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때는 템포가 살아나지만 라인을 끌어올린 이후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더라도 실점 이후 흐름이 급격히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호펜하임은 원정에서도 수비 라인을 과하게 내리지 않고 전환 상황에서 빠른 침투와 직선적인 공격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특히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매치업에서는 득점 기회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이 매치업은 브레멘이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수록 호펜하임의 전환 공격이 위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경기 흐름이 뒤집히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되는 구조입니다. 표본에서도 패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현재 배당 구조 역시 원정 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패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5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우니온 베를린과 마인츠 공호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무 0%, 패 50%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승과 패가 50%씩 등장했고 무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98, 무 2.90, 패 3.2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 구조상 홈승이 기본 중심에 놓여 있지만 무 배당이 비교적 낮게 유지되면서 한쪽으로 강하게 쏠린 흐름은 아닙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활용이 강점인 팀입니다. 다만 경기 주도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선제 실점 이후에는 운영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마인츠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정돈한 뒤빠른 전환으로 기회를 만드는 팀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템포 전환이 빠른 편이라 상대가 흐름을 놓치는 순간 승부를 뒤집는 장면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매치업은 홈팀이 초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 양상에 따라서는 마인츠가 전환 상황에서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본에서도 승과 패가 정확히 반반으로 갈려있고 무결과가 없는 구간인 만큼 이 경기는 한 방향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승과 패를 함께 가져가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픽은 승과 패, 2픽으로 가겠습니다. 6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장크트 파울리와 RB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25%, 무 0%, 패 75%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표본도 많은 편이었으며 무결과는 한 번도 없었고 패 방향으로 결과가 뚜렷하게 쏠린 구간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3.55, 무 3.40, 패 1.73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 구조상 원정 패 쪽이 확실한 중심에 놓여 있고 홈승은 고배당으로 밀려나면서 이변 쪽으로만 열려있는 형태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홈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버티는 운영을 가져가지만 전력차가 분명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공격에서도 결정력 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원정에서도 템포를 유지하면서 중원 장악과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팀입니다.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경기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흐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매치업은 전력과 운영 모두에서 라이프치히 쪽이 우위에 있는 구조이며 장크트 파울리가 이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표본에서도 패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배당 구조 역시 원정 쪽에 명확히 무게가 실린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패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빠숑픽 연구소가 선택한 픽은 패입니다. 7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하이덴하임과 FC 쾰른의 맞대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무 50%, 패 0%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승과 무만 반복됐고 패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2.60, 무 3.25, 패 2.13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 구조상 원정 쪽이 소폭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승과 패의 격차가 크지 않아 한 방향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중간 결과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수비 라인을 단단히 유지한 뒤 세컨드볼과 활동량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팀입니다. 득점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홈 경기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쾰른은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때보다 경기 밸런스를 우선하는 운영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밀집을 통해 상대 템포를 끊는 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경기를 크게 흔들기보다는 버티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매치업은 한쪽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기보다는 공방이 길어지면서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표본에서도 승과 무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 있고, 배당 구조 역시 중간 결과를 배제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승과 무를 함께 가져가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픽은 승과 무, 2픽으로 가겠습니다. 8경기는 세리에 A 경기로 AS 로마와 사수올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00%, 무 0%, 패 0%입니다. 표본은 적은 편이지만 이 배당 구간에서는 승 결과만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39, 무 3.70, 패 5.8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 배당이 확실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무와 패는 고배당 영역으로 밀려나면서 전형적인 홈승 중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는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도 수비 균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팀입니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사수올로는 원정에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고,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경기 운영 면에서도 흐름을 바꾸는 힘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 매치업은 로마가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장악하면서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사수올로가 이를 흔들 만한 요소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도 승 결과만 확인된 구간이고, 배당 구조 역시 홈승에 명확히 무게가 실린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승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빠숑픽 연구소의 픽은 승입니다. 9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바이어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 분포는 승 33%, 무 33%, 패 33%입니다. 세 결과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 구간으로 방향성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모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76, 무 3.55, 패 3.2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홈승이 기본 중심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패 배당 역시 과하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변수를 열어두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홈에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빠른 패스 전개와 측면 활용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다만 경기 템포가 빨라질수록 수비 전환 과정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함께 나타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를 앞세워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경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공방이 길어질 경우 마무리에서 기복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이 매치업은 한쪽이 확실하게 흐름을 장악하기보다는 경기 상황에 따라 주도권이 오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초반 흐름 선제골 여부에 따라 결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본에서도 승, 무, 패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 있고, 배당 구조 역시 특정 결과를 강하게 배제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한 방향으로 압축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픽은 승, 무, 패 3픽으로 가겠습니다. 10경기는 세리에 A 경기로 아탈란타와 토리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00%, 무 0%, 패 0%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표본은 적은 편이지만 해당 배당 구간에서는 홈승 결과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1.50, 무 3.55, 패 4.6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 배당이 낮게 형성되면서 홈팀 쪽에 확실한 중심이 잡혀있고, 무와 패는 모두 고배당 영역으로 밀려나 있는 전형적인 홈승 구조입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공격 전환 속도가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중원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강점입니다. 득점 루트가 단조롭지 않아 경기 주도권을 잡았을 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팀입니다. 토리노는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이 내려가면서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경기 흐름을 버티는 데에는 강점이 있지만 상대가 템포를 높게 유지할 경우 이를 되받아칠 공격 옵션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 매치업은 아탈란타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토리노가 이를 뒤집을 만한 변수는 크게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도 승 결과만 확인된 구간이고, 배당 구조 역시 홈승에 명확히 무게가 실린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승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빠숑픽 연구소의 픽은 승입니다. 11경기는 세리에 A 경기로 우디네세와 파르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00%, 무 0%, 패 0%입니다.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된 구간이며 승 결과만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2.38, 무 2.85, 패 2.5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 간격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승 배당이 가장 낮게 형성되면서 홈팀 쪽에 기본 중심이 잡혀있는 구조입니다. 우디네세는 홈에서 피지컬과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는 팀입니다. 경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상대를 압박하며 흐름을 끊고
찬스가 왔을 때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파르마는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경우가 잦고 선제 실점 이후에는 경기 플랜이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이 매치업은 우디네세가 중원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고 파르마가 이를 뒤집을 만한 전개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표본에서도 승이 100%로 확인되고 배당 구조 역시 홈 쪽에 중심이 잡혀있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승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의 픽은 승입니다. 12경기는 분데스리가 경기로 메넨글라트바흐와 아우크스부르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0%, 무 100%, 패 0%입니다. 이 배당 구간에서는 무결과만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1.78, 무 3.30, 패 3.3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홈승이 기본 중심처럼 보이지만 무와 패 배당이 큰 차이 없이 붙어있어 경기 결과가 한쪽으로 단정되기보다는 중간 결과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팀별 특징을 보면 메넨글라트바흐는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경우 찬스 대비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을 낮추고 조직적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운영에 익숙한 팀입니다. 경기 템포를 낮추면서 상대 흐름을 끊는 데 강점이 있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매치업은 메넨글라트바흐가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팽팽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도 무가 100%로 확인되고 배당 구조 역시 중간 결과를 배제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무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의 픽은 무입니다. 13경기는 세리에 A 경기로 엘라스 베로나와 라치오의 맞대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결과 분포는 승 0%, 무 0%, 패 100%입니다. 해당 배당 구간에서는 원정 승 결과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3.10, 무 2.85, 패 2.04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홈승은 고배당으로 밀려있고 패 배당이 가장 낮게 형성되면서 배당 구조 자체가 원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팀별 특징을 보면 베로나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공격 전개에서 속도와 창의성이 부족해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제한적인 팀입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실점 리스크가 누적되는 흐름도 자주 나타납니다. 라치오는 중원 장악력과 측면 활용이 뛰어난 팀으로 원정에서도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는 패턴이 다양하고 한번 흐름을 잡았을 때 이를 결과로 연결하는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 매치업은 라치오가 점유율과 경기 운영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베로나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베로나가 이를 뒤집을 만한 공격적인 변수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도 패 결과만 확인된 구간이고 배당 구조 역시 원정 쪽에 명확히 중심이 잡혀있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패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의 픽은 패입니다. 14경기는 세리에 A 경기로 인터 밀란과 나폴리의 맞대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무 50%, 패 0%입니다. 표본은 많지 않지만 이 배당 구간에서는 승과 무만 반복됐고 패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56, 무 3.40, 패 4.4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홈승 배당이 가장 낮게 형성되며 기본 중심은 인터 쪽에 잡혀있지만 무 배당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결과를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인터는 홈에서 점유율과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입니다.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전개가 강점이며 경기 흐름을 길게 가져가는 데 능한 팀입니다. 나폴리는 원정에서도 라인을 크게 내리지 않고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흐름을 끊는 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후 전환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매치업은 인터가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나폴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팽팽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 이후에도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보다는 균형이 유지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도 승과 무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 있고 배당 구조 역시 중간 결과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승과 무를 함께 가져가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픽은 승과 무, 이 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무패 3회차 14경기 전 경기 분석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리그 구성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방향으로 짜여 있었고 배당 히스토리 기준으로도 표본이 충분히 쌓인 구간들이 다수 포함된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감이나 직관보다는 배당 흐름과 누적된 데이터가 만들어낸 방향성을 중심으로 각 경기를 하나씩 정리해드렸습니다. 승부에는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확률과 흐름에 집중하는 접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로 분석하고 감으로 즐긴다.
축구의 흐름을 함께 읽고 배팅은 책임감 있게 빠숑핑 연구소와 함께 균형 있게 즐겨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